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덕분에 급등 타이밍이 구독자 35,000명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반기 기대주 2023년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관련된 내용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애플 쪽에서 XR 가상현실 기기를 지금 출시를 하게 되면서 구글, 메타, 삼성전자까지 전부 다 이 가상현실 쪽으로 지금 관심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 외에도 상반기 기대주로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거 1월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 해당 내용에서 40%, 50%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아직 놓치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관련된 내용들 받고 싶으신 분들 100% 무료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어떻게 받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세계 최초로 압도적인 지금 기술력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 주식 140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룻밤새 1,6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20% 대폭 할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기존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 원 손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1,600만 원 폭탄 세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요건인 55,000달러 안에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55,000달러 아래의 전기차들에게 미국 정부에서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렇게 폭탄 세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 지금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 사람은 보조금 지급도 못 받고 얘가 인제 테슬라 쪽에서 가격 인하를 때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때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가 엄청 인제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인제 뭐 기존 구매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가 3천만 원이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인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테슬라는 모델 Y 이후로 4년째 신차가 없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도심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 버전 11 이게 이제 이달 말에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율주행으로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향후 2023년 1년, 2년 정도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미래차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전기차는 지금까지 압도적인 수익을 내왔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익을 내왔는데 지금 이 전기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내연기관 대비해서 부품 같은 경우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업계는 출혈 경쟁이다. 그래서 이 전기차 업계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가 있느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의 판매 가격이 최대 20% 인하를 했습니다. 모델에 따라 가지고 2천만 원 이상 가격이 지금 싸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1년 동안 5차례나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거의 뭐 2년 전과 대비를 해서 가격이 2배가 비싸졌죠. 지금 이 자동차가 뭐 광어도 아니고 뭐 돌 돔도 참돔도 아니고 이거 뭐 횟감도 아니고 시가 장사를 하냐 이런 인제 비판들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 테슬라가 판매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서 그것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을 내린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깎아 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로 인해서 원래 차주들의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꽁 뭐 생으로 2천만 원을 날려버린 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싸게 구매한 고객 같은 경우는 이 가격으로만 2천만 원 본셈. 그럼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원래 한 몇 달만 뒤에 샀다라고 하면은 보조금 1,000만 원까지 진행이 돼서 3천만 원 손해를 본 거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직격탄을 받았다. 그래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심각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재도약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년째 신차 공백이 뼈아프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작년이죠. 2022년 이제 세미 트럭을 펩시 쪽으로 첫 번째 그 전기 트럭 대형 트럭을 이제 인도를 하기는 했어서 신차가 맞기는 한데 얘는 인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럭 상용차 모델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 쪽 신차 공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인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수차례 지금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면은 뭐 작년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직 기약이 없죠. 그래서 지금 최초 공개 이후로 3 년째 출시 기약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이후로 테슬라가 가격 인상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최초 공개 당시 때 어 돈을 주고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료로 예약을 받죠. 그래서 이 돈을 주고 "해당 가격에 너네 못 산다." 그래서 예약을 지금 취소해 버리는 사태까지도 지금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현재 4680 배터리 양산이 기술적인 한계를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가 무선 업데이트, 그래서 계속해서 차량을 신차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무선 업데이트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 확실한 자율주행 기술력 등 타 브랜드와 소프트웨어 격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10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 지금 이제 이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열심히 추격을 하다 보니까 해당 소프트웨어 격차가 무의미한 수준까지 좁혀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가격 하락으로 모델 Y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52,990달러,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53,990달러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못 받고 있었던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A 법안으로 55,000달러 이하 전기차 구매액에 1,000만 원 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차 구매 고객에게는 사실상 3천만 원 이상 가격이 저렴해졌다. 그래서 나름 지금 현재 가격이 어마무시한 메리트를 띠고 있기는 해요. 지금 단계적으로 수익성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구매층을 넓히는 전략이다. 그래서 포드가 일회성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완성차 업계가 적자 전환이 되는 등 테슬라보다 다른 업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혜택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델 Y SUV들끼리 동급 모델로 봤을 때 지금 최고의 성능으로서 작년에 올해의 신차상을 휩쓴 현대차의 아이오닉 5보다 테슬라의 모델 Y 동급 롱레인지 모델이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가 지금 보조금 지급을 못 받을 때 현대차의 지금 아이오닉 5를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느냐. 지금까지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으로 지금 브랜드 가치가 격상이 되게 되면서 이게 지금 3천만 원이나 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겠다라는 사람이 지금 줄을 이미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결국에 테슬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확장입니다. 결국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격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최고의 지금 마진율 30%가 넘는 마진율을 이제는 깎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은 낮췄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가 버린 수익성을 상쇄할 수 있는 신기술이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8월 기준으로서 누적 전체 이제 전기차 생산이 300만 대를 넘어갔고요. 상하이에서만 10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누적 300만 대 중에 FSD를 장착한 자율주행을 장착한 테슬라 자동차는 50만 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만 어마무시하게 팔렸는데 거의 테슬라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팔렸는데 중국의 풀셀프 드라이빙 채택률은 1%대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테슬라의 혁신을 지원하지 않는 스탠다드 모델 3라고 하던가 모델 Y의 구입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인들이 그냥 테슬라 전기차 자체를 사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이 굳이 비싼 1,000만 원 돈이 넘어가는 굳이 비싼 FSD를 굳이 채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채택률이 낮은데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궁극의 수익 모델은 결국에 자율주행이다. 전기차의 수익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수익성을 얻는 것은 결국에 몇 년 지나게 되면은 끝이 난다. 그래서 마진율이 지금 30%는 점점 내려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일론 머스크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이 완성차가 전부 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최고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도 점점 수익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들 같은 경우 적자 전환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리더인 테슬라 쪽이 대폭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비상경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보다 경영 상황들이 안 좋은데 테슬라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고 지금 현재 테슬라보다 수익성이 낮은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기차 가격을 내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게 된다. 2% 3%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테슬라의 부진의 늪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 자율주행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FSD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완벽하게 출시가 되는 와이드 릴리즈에서는 현재 15,000달러보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지금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FSD는 월 구독료가 199달러. 만약에 이걸 일시불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15,000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0월에 지금 북미 고객 중에게 16만 명 베타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만 일시불 결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에 달하는 고마진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FSD 같은 경우는 일부 카메라 모듈들이라고 하던가 결국에 이 카메라 모듈들 아니면 이제 테슬라는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값비싼 장비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게 테슬라의 최고의 강점이겠죠. 근데 여기서 자율주행 돈을 받는 유일한 업체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금 이 3조에 달하는 매출이 엄청난 고마진 매출 50%가 넘어가는 고마진을 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수익 모델이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FSD의 도심 자율주행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쪽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 쪽에서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버전 11 같은 경우는 사람도 지나다니고 신호도 있고 이런 도심에서 진행이 되는 도심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이달 말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속도로 자율주행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의 도심 자율주행. 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느냐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신규 채택률이 10% 상승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0.5%씩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선발대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일부 모험심이 강한 선발대들만 이걸 목숨 걸고 타지 않겠습니까? 일명 테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발대가 성능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진짜 끝내준다. 신뢰도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 모델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멕시코나 인도네시아의 기가팩토리를 지금 현재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설 금액만 400억에서 5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이 FSD 지금 이 도심 자율주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FSD의 채택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증자 리스크 같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같은 주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기업 자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증자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몰빵을 해 버리면은 증자를 받을 돈이 없어 가지고 리스크가 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을 내용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2 공장을 인도네시아에다가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 100만 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중에서 가장 생산 능력이 많은 상하이 기가팩토리와 맞먹는 생산 캐파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상하이 쪽에서 65만 대를 생산을 했죠. 풀캐파로 돌린다라고 하면 상하이도 100만 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공장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을 하는 등 기가팩토리 유치에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에 판매가 되는 자동차 대부분은 2만 달러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자동차라고 하던가 준준형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올라왔었던 게 바로 고급차 브랜드를 잘 팔았고 그리고 이제 SUV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굉장히 실적이 폭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현대보다 기아가 더 잘 팔리고 있는 게 기아 쪽이 소렌토 같은 SUV가 굉장히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싸지면은 싸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반떼 10대 팔아봐야 제네시스 GV80 하나 파는 게 수익이 더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완성차에게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이런 좀 싼 자동차를 팔면은 1% 2% 정도밖에 안 남는다 마진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가팩토리 건설 이전에 결국에 테슬라는 저가형 전기차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20 배터리 데이에서 3년 대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 쪽에서 전기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600만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이 동남아에서 팔 수 있는 대규모 히트작이 지금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름 같은 경우는 모델 2 아니면 모델 C 둘 중에 하나로서 이름이 붙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셀과 차체를 통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보호 장비들을 뺀 상황에서 차체와 통합을 하는 일명 셀2 바디 기술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럼 결국에 테슬라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배터리 가격은 56% 낮출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는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파는 프리미엄 전략에서 양산형으로서 결국에 지금 전략이 변경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수익성은 급감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을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뭐 제네럴 모터스, 포드 아니면 우리 뭐 현대차 아니면은 지금 이제 폭스바겐 이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같이 500만 원, 1000만 원은 적어도 내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익성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30%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수익성이 깎아져서 10%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테슬라는 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전기차 출혈 경제, 전기차 가격 치킨 게임에 완전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슬라의 우려가 들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지금 심각하고 심오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일론 머스크는 이런 전기차의 수익성에 급감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미 예상을 했었고, 다른 업체들은 이만큼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테슬라로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이 전기차 쪽에서 이 풀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또 수익성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배터리 혁신을 3원계 배터리의 원통형 그리고 셀2 바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 인도네시아 니켈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 그리고 세계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결국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의 싼 LFP 배터리가 아니라 3원계 배터리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의 양극재가 니켈 3원계 양극재로 채택이 되면서 저렴한 지금 이제 저가형 양산형 전기차 25,000달러 미만의 전기차 쪽으로 이 4680 배터리가 인도네시아 니켈을 달고 현재 지금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로보택시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동남아 시장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자동차, 저렴한 25,000달러 자동차가 출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풀셀프 드라이빙의 데이터 축적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자동차가 잘 팔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결국에 이 인공지능은 그냥 기술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율주행 기술력이 올라가면은 로보택시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를 지금 이제 사업 모델로서 추구를 하고 있죠. 운전자가 없는, 그러면서 유상 운송 시스템인 로보택시를 통해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테슬라 자동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면은 100% 주인이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로보택시를 통해서 내가 산 자동차가 공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 운송으로서. 그러면은 자동차 구매 비용이 50% 정도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계속 운전이 되게 되면서 돈을 벌어 다 주니까 자기가 인제 이 회사 출근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 나의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자본주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의 궁극의 수익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자동차의 구매 비용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모델을 없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테슬라가 이런 로보택시의 수익 모델을 통해서 원래 인제 구매 비용이 100%였다가 50%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다른 인제 전기차들 같은 경우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반절 이상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시장을 테슬라가 다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이 로보택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가형 모델 출시 이후에 FSD 시내 자율주행에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 전기차를 출혈 경쟁 미래를 이미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테슬라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의 천재에게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기업만이 이 수익성이 없는 미래차 시대에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빌리티의 미래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한 완성차 업체, 일부 뭐 폭스바겐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구매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구매를 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테슬라는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성 악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망한다, 도산한다, 도태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전기차 연산 2천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작년
131만 대 대비해서 15배 이상 성장을 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2천만 대가 말도 안 되는 목표다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쪽에서 이 저가형 전기차를 동남아에서 히트를 치게 되면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대신에 테슬라는 돈을 전기차에서 버는 게 아니라 풀 셀프 드라이빙에서 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전장 부품 같은 신성장 IT 쪽으로 450조 투자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전장 업체 하만 같은 경우는 LG전자 시총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에 들어갔다. 결국에 디지털 콕핏 글로벌 점유율 1위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은 이 450조에 대해서 숫자는 잘 모르겠고 목숨을 걸고 선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인 페라리와 차세대 차량 전장 부품 제공 파트너십까지 발표가 됐다. 결국에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자동차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30년 이후부터는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신차의 50% 이상에 육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35년 1조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당장 10년 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전기차가 대박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지금부터 10년 뒤라고 하면은 실제로 운전자가 없는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플랫폼 형식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전부 다 바뀌게 되면서 1조 달러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71억 달러 대비를 한 1조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으로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대비해서 140배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테마주로서만 자율주행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미래차를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수익성이 급감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결국에 기업의 생존 수단이 된다. 이 소프트웨어, 궁극의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이다. 풀셀프 드라이빙이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얘는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인데 원래는 주력 분야가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 이용자들이 굳이 이렇게 카메라를 1년, 2년마다 바꿀 필요가 없는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필요도 없는 카메라를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전장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폭발하게 됐는데 지금 이 주력 분야인 스마트폰 시장이 저물고 있죠. 이 급감을 하지는 않고 이 상방에서 유지가 되겠는데 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결국에 자동차 차량용 카메라 시장으로 현재 카메라 모듈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테슬라 비전 시스템으로서 자율주행을 지금 구현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입찰의 최종 수주 업체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해당 지금 수주 같은 경우는 수조 원대 공급 금액으로서 알려져 있고요. 카메라 모듈 단일 수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수주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퓨런티어입니다. 얘는 카메라를 만드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나 모바일용 카메라 조립 그리고 검사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전장용 공정 장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시대가 개막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이 출시가 되겠죠. 차량 내에서 전장용 카메라 개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장비 수요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이 센싱 카메라는 카메라 모듈에다가 레이저 장비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가지고 레이저를 싹 쏴가지고 거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앞에 달리고 있는 차량의 속도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차세대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 크기와 거리를
정밀 계측을 하는 핵심 장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지금 대규모로 늘어나는 카메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있어서 장비를 신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퓨런티어가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 기술입니다. 국내 유일 2차 전지 전공정 그리고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폼팩터를 일괄 공급을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종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일럿 라인을 하나기술 쪽에서 수주를 했죠. 공정 전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극 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턴키 수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잘 생산이 되면은 테슬라 쪽과 턴키 수주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기대된다. 폐배터리 장비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2차전지 올라운더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부 마그네틱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습식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수산화 리튬을 양산을 하게 되면서 장비 쪽에서 소재까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각종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탈철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불순물인 미량의 철을 제거를 해야 폭발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대부 마그네틱 탈철기를 쓰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풀캐파로서 배터리 업계 증설에 있어서 대규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00% 무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2023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자료지, 지금 여러분들이 1월이 가기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종목들에서 40% 50%씩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집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고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 안쪽에서 이제 정보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플 설치를 하셔서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가입할 때 제가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가입하면은 뭐 광고 오는 거 아니냐, 문자 전화 너무 귀찮다, 주식 광고 전화 귀찮다 하시는데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설치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주 종목들 지금 이제 나눠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플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증권 투데이에서 장전 10분 전에 당일 급등 예상주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마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린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자료집과 매일매일 테마주 급등 예상주 종목들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테마 차트 분석 들어오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죠? 여기 별표 친 부분 여기 들어오시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요.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가지고 매매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따봉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큰 도움 받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